예, 학생 여러분, 제10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ODA 집행 체계에 대해서, 그리고 주요 선진 공여국의 ODA 체계와 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이전에 제 강의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새마을협력관 되시는 분이나 이쪽 부분에 관심 있는 분도 제 강의를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쉽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전에 공적개발 원조나 ODA 사업에 대해서 좀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ODA 사업을 이야기하고 ODA 체계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누가 주체가 되어서 누가 어떤 전공을 한 사람이 설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영역 자체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게 되면 한국수출입은행 EDCF에서 설명하는 선진공여국의 ODA 체계와 코이카에서 설명하는 ODA 체계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그렇다 그러는 것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시하는 ODA 체계는 주로 해외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개발은행 위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상원조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차관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키고 있고, 코이카에서 설명하는 자료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나 이쪽 부분을 연구하는 분들은 포괄적인 총체적인 관점에서 이런 부분을 봐줘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일반인들도 강의를 들으시면 도대체 ODA나 공적 개발이 무슨 의미인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또 우리 학생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DA는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 공적 개발 원조의 약자입니다. 공적 개발 원조라는 것은 국제개발 협력의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선진국이 있고 개발도상국이 있습니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도와주는 경제발전, 사회발전, 복지 증진하고 관련된 행위를 공적개발 원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을 꼭 도와줘야 하느냐? OECD, DAC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된 나라, 저희 나라도 대한민국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는 의무이자 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기준 3조 2천억, 올해는 3조 4천 5천억이 될 거예요. 예산을 가지고 개발도상국을 도와준다. 이것을 공적개발 원조라고 한다. 영문으로는 첫 글자를 짜서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ODA 단어는 공적 개발 원조를 말합니다. 공적인 것은 뭡니까? 퍼블릭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정부 기관이지만, 정부 기구지만 인정을 받은 것을 공적이라 그러죠. Official 개발, Development Assistance, 원조 도와준다. 요즘 AID라는 개념을 안 씁니다. 원조, 공적 개발 원조, ODA, 이렇게 개념 규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ODA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이념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경제발전, 사회발전, 복지 증진을 하는 그 행위를 말한다. ODA,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ODA 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적 개발 원조의 체계, ODA 체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진공여국이라고 하면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릴 나라는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나라인 일본의 공적 개발 원조의 특징은 어떠하고, 그리고 체계는 어떠하고, 사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개략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재하고 PPT를 연동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재는 149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향후 직업을 선택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참고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먼저 앞서 행위를 했던 사람이나 그 나라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 시간에 선진공여국의 ODA 체계를 학습을 하느냐? 왜 하겠습니까? 왜? 대한민국의 한국의 ODA 체계를 선진공여국하고 비교를 해보자. 비교를 해보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수 있다. 단점은 고쳐나가고 장점은 더 키우자.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각 나라의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의 ODA 체계를 학습한다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다고 생각을 하고, 이전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공적개발원조 국제개발협력 분야는 다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 분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학습하는 ODA 체계, 저번 시간은 ODA 법제에 대해서, 그것도 한국의 법률과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ODA 행정, ODA는 행정학과나 정치외교학과, 그리고 법학과, 자연과학도 마찬가지죠. 적정기술을 활용을 해내니까. 경영학과는 어떤 차원입니까?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도 공적개발 원조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젊은 학생들한테, 여러분들한테는 대학원 진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향후 앞으로 많은 발전을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될 영역이고 예산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장성과 발전성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ODA 체계를 학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간략하게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ODA 체계를 설명을 하는데 연방정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개념은 이제 확실히 잡을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의미로 표현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에 속하겠죠. 엄밀한 의미에서는 지방정부라는 용어는 적합하지는 않지만, 이제 중앙정부라고 말하는 거는 입법, 행정, 사법을 하고 있는 이제 그 체제를 이제 중앙정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연방정부라는 말이 독일이나 미국에는 나옵니다. 이건 어떤 개념인가 하면요, 중앙정부의 기능을 일정 부분 지방정부로 이양한 형태를 이제 연방정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방정부라 그러는 거는 이 지방정부의 연합체라는 말이죠. 연합을 함으로써 중심 기능을 가급적 지방정부에 이양을 하고, 중앙정부에서, 연방정부에서는 외교나 안보 이런 쪽에서 이제 치중을 하는 그런 형태를 연방정부라고 합니다. 이제 독일이나 이런 쪽을, 그런데 독일하고 미국은 같은 연방정부의 개념을 쓰고 있지만 총리, 대통령제 또 약간의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또 다른 형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ODA 체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ODA 추진 체계는 ODA 방향, 규모, 사업 형태 등을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시스템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주요 행위자 간의 관계 유형, 그리고 역할 분담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조금 어려운 용어지만 ODA 추진 체계는 ODA 사업부터 시작해서 예산 모든 형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다. 그리고 ODA 추진 체계가
효율적으로 되어야지 ODA 사업 자체도 효율적으로 되고 지속 가능성도 있고 이제 선진화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각 국가의 ODA 추진 체계는 그 나라의 역사하고도 가장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 정치, 행정, 문화, 이념, 종교까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이나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의 ODA 체계를 학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체계 안에 각 나라의 문화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념, 공산주의, 자본주의, 경제 이런 부분들이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주요 우리 선진 공여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다른 많은 나라도 있지만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교재를 참고를 해보십시오. 148페이지 표 4-1 공여국, 선진 공여국의 ODA 시행 체계 분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공적개발 원조를 연구를 하고 ODA를 학습하는 많은 사람들이 표 4-1을 재인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ODA 체계를 설명을 할 때. 그런데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부분이 상당히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류를 할 때는 항상 그 분류의 기준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행정 시스템 관점에서 보면 행정 시스템으로 그 객관성이 유지되어야 되고 사업의 관점에서 분류하면 사업의 관점에서 그 객관성이 유지돼야 되는데 표 4-1은 이런 부분이 많이 혼재가 되어 있고 저도 연구자로서 또 이런 부분은 주로 간과하는 부분인데요. 연구자가 많은 영역을 공부하고 논문을 쓰고 이론을 만들어 나갈 때 본인이 모르는 분야는 앞서 선행 연구를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행 연구를 인용을 할 때 그 연구 자체가 제대로 연구가 되어 있고 객관성을 담보하는 그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재인용하게 되면 오류가 확산이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 논문을 보고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 4-1은 제가 교재에 올려놓고 있지만 이렇게 분류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러면 제가 분류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독립부처 총괄형, 독립기관 총괄형, 그리고 관련 부처 협의형 이 세 가지로 저는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한다는 것은 자 이렇게 보십시오. 교재 보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전 시간에 한국의 ODA 체계를 학습을 할 때 주관기관이 있고 시행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행기관은 코이카가 되고 주관기관은 외교부가 됩니다. 외교부는 부처가 되고 코이카는 기관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설명을 잘 이해를 하시겠죠. 독립부처 총괄령이라 그러는 것은 외교부가 아니라 국제개발협력부, 공적개발 협력부라는 독립부서가 있고 장관이라 그럴 수 있겠죠. 그런 독립부처가 총괄하는 형태가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나라가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 국제개발부, 독일은 국제협력부에서 담당을 한다. 그리고 독립기관 총괄령이라 그러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요. 부처가 일정 부분 존재를 하지만 그 산하기관, 연계기관인 독립기관이 별도로 있어서 여기에서 모든 사업을 총괄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나라가 캐나다는 이제 국제개발기관, 호주는 호주 대외 원조기관이 해당되고 일본도 일정 부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처 협의형은 우리나라와 같은 형태입니다. 이제 제가 내리는 기준입니다. 관련 부처 협의회는 2개 이상의 부처가 주도적으로 공적개발 원조를 할 때 한국이나 미국과 같이 이런 형태를 관련 부처 협의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 4-1은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고 제가 구분하는 기준은 간략하게 독립부처 총괄형 그리고 독립부처 밑에 산하기관으로 별도로 독립된 어떤 기관을 만든 독립기관 총괄형 그리고 관련 부처는 2개 이상의 부처가 공적개발 원조를 집행하는 그런 체계로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이 세 가지 형태 중에서 어느 체계가 자국에 잘 맞는지 맞지 않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뒤에 학습을 하면서 살펴보시면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각 나라별로 들어가기 전에 또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여러분들 교재에는 자세하게 이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재로 읽어서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미리 학습을 하고 또 복습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157페이지 개방형 체제로의 전환,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ODA 집행 체계를 네트워크 성격, 그리고 폐쇄적이냐 개방적이냐, 또 국익의 범위 특수적이냐 보편적이냐, 이 개념으로 나누어 볼 때 선진 공여국이라 할 수 있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ODA 체계 자체도 개방적이고 그리고 ODA 목적도 보편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DA 체계를 앞전에 제가 나누었던 독립부처 총괄령, 독립기관 총괄령,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부처 협의형, 이런 형태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지만 이제 체계의 속성, 그 다음에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표 4-2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네트워크가 상당히 개방적이다, 그 다음에 보편적이다, 그런 나라가 선진 공여국이라 할 수 있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가 됩니다. 그 반대의 개념으로 있는 나라가 중국, 브라질, 인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함에 있어도 특수하다. 중국의 1대1로를 통해서 이제 연결되는 나라만 중점적으로 이제 지원을 한다든지, 중국은 선진 공여국은 아니지만 자국의 기준에 의해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범주에 일단 넣는 겁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속성도 상당히 폐쇄적이다. 그죠? 예산의 집행이나 수립이나 어떤 평가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노출이 안 되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개방형, 보편주의형인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의 경우에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복합적으로 이용을 한다. 시민사회 참여라든지 열려 있다는 거죠. 시스템 자체가. 우리나라 시스템도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반은 열려 있는지는 이 공부를 하는 학생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열려 있다. 그 다음에 국내외의 다양한 행위자를 참여를 시킨다. 그리고 사업 목적도 빈곤 퇴치 등 가장 중요합니다. 인도주의 목적에 의한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한다. 이게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다른 나라는 이후에 저희들이 미국이나 프랑스나 일본이나 이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일정 부분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흐름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집행 체계를 구분하는 방법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